지금 시장 너무 이해가 안 되네요. 근데 이해를 하려고 하면 사실상 안 돼요. 우리가 막 그런 거랑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오르니까 단순하게 이거 왜 오르는 걸까? 나는 아직 못 산 것 같은데 왜 오르는 걸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만한 이유가 없는데 왜 오르는 걸까? 관세? 분명히 안 좋고, 경기? 분명히 안 좋고, 그리고 좋은 게 뭐가 있지? GDP가 올라갔나?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금리가 안정적이냐?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데 괜히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M2가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이 자금이 주식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사실상 광의 통화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M1이나 M2나 이렇게 얘기해서 진행하는 부분들, 이거는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결국에는 이게 파생으로 갔을 때, 파생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러려나? 어쨌든 통화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범위를 설정을 해서 이 통화가 얼마나 파생적으로 승수를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인 건데, M2 부분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 그것이 무조건 주식에만 들어온다. 이것도 사실상 맞지가 않죠. 왜냐면은 이렇게 주식을 해서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는 개인도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패턴 자체가 되게 재밌어요. 개인 투자자는 매도를 하는 게 훨씬 더 많단 말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빨간색을 나오고 파란색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 외국계와 기관이 끌어올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인이 파란색이다. 그러면은 얘들이 위로 사는 거고, 개인이 빨간색이다. 그럼 얘들이 아래로 던진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최근에 보면 상승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끌어올린 것도 맞아요. 맞는 건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쟤들은 포지션을 두 가지로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외인과 기관, 그리고 만약에 개인 투자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개인은 99.9%가 매수만 잡는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기관과 외인은 적절하게 매도와 매수 포지션을 같이 잡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실상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개인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신용잔고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신용잔고가 올라간다? 이거 자체가 사실상 말이 안 맞죠. 그죠? 그리고 외인과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면서 공매도 잔고는 늘어나고 있다. 그럼 요거는 말이 돼요. 왜냐? 매수를 하면서 매도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매수보다 조금 더 레버리지가 높은 매도 쪽에 포지션을 실어가면서 주가도 올리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매수를 했을 때는 주식으로 1만 원만 한다고 칩시다. 그죠? 1만 원 넣고 주식을 갖다가 1% 올렸다고 쳐요. 그럼 매도를 할 때는 10만 원을 갖다가 매도를 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돈이 만약에 기회비용으로 사라진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여기에서 차익 9만 원을 수익을 보는 구조거든. 결국에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정점에 올라갔을 때 최고가에서 자금을 형성하는 이 주체는 내려 꽂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개인이나 기관 중에 포지션 못한 애들, 그 다음에 같은 사모나 이런 애들도 분명히 반대면이 터지면서 시장은 조금 더 크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는 기억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시간이 언제 오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알 수 있으면 사람이 아니지. 굳이 여러분들이랑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회사 다닐 필요도 없고 토론할 필요도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최대한 어떤 욕심 버리지 않고 버티는 게 답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요 구간대에서 행보를 했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빠졌단 말이야. 이렇게 빠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어요?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잖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려갈 거라고 예측했던 사람도 괴롭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괴로워요. 왜? 여기서는 사실상 매크로를 본다고 하면은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주변에서 많이 멍청한 사람들이 있다거나 혹은 많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관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정상적인 시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투기적인 요소로 들어간다는 거. 이거를 관가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투기적인 부분을 간과를 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투기적인 부분이 사실상 정상적으로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보다 이 힘이 강하다. 왜냐?
외인과 기관은 양방향을 포지션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얘들보다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포지션 설정해서 잘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쉽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최대한 단순하게. 근데 확실한 거는 이렇게 악플이 달리거나 그러면은 정상범죄를 너무 샀어요. 제가 항상 악플러들한테 되묻는 게 있거든요. 악플 다는 새끼들이 항상 보면은 너 전문가 맞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쥐새끼처럼 익명 뒤에 숨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거죠. 화나게 만드는 거. 그죠? 화나게 만드는 건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 왜 화나게 만드느냐? 자기들은 뭘 하는지 모르거든요. 설마 얘들이 저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타겟팅해서 공격을 한다는 얘기는 이미 비이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비이성이 왜 만들어지느냐? 어떠한 A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 익명을 가진 비이성을 가진 애들이 적당히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어떤 악플이 달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거의 몰빵 수준일 겁니다. 제가 이거 장담할 수 있어요. 안정적인 종목이든 대기업이든 아니든 무조건 몰빵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원래 50% 수익률이었어. 그런데 여기에서 20%로 떨어지잖아요. 이때부터도 욕을 합니다. 왜냐? 요때의 기억을 잊지 못하거든. 그렇게 계속 반복적인 악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부터 시작되는 포모의 끝이라고 봐도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모든 주식채를 차단하고 주식 후견인 문전우와 함께 희망을 꿈꿔요.